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방송을 찍었는데 방송 이제 다 찍고 나서 좀 녹화가 오류가 나가지고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진행을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찍고 올려도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차라리 빨리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.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뭐 거의 1.9까지 빠졌다가 한 1%까지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되돌리면서 마감은 했고요. 코스닥도 뭐 비슷하게 하면서 0.5%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프로그램 매도는 상당히 많았었고요. 뭐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9,300억, 기관이 한 2,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.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많은 건 베이시스 갭이 이제 플러스기 때문입니다. 계속해서 비싼 현물 팔고 싼 선물 사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, 프로그램 매도에서 현물 팔고 이제 선물 매수하는 그런 매도 차익 거래도 발생하고 있고요. 기관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거래하고 있고요. 외국인은 뭐 현선물 다 매도를 하고, 개인은 이제 현물 사고 뭐 선물 파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고요. 뭐 코스피 파동부터 뭐 오늘 뭐 3주봉은 그냥 건너뛰고 그냥 단기 파동부터 보면은 뭐 여기까지가 1파, 2파, 3파, 4파,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5파인데 여기까지가 아마도 1파, 2파, 지금 3파, 4파, 여기가 5파의 어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어깨는 진작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일,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돼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상은 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,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단 선행 스팬이 상단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, 그래서 뭐 거의 5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살짝 되돌림은 잘 한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다만 일단 추세선을 봤을 때 제가 어제 얘기를 하다가 깜빡했었는데,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부터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제 어제 이 추세선이 깨졌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다시 좀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, 이제 하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좀 놓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주가 또 26주 변화일이었었죠. 이제 이번 주가 26주, 이제 여기 고점부터 해서 26주 변화일이 있었었는데, 아마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6주 변화일하고, 여기서 고점부터 여기가 33주 변화일, 여기까지가 이제 고점이 되거나 뭐 저점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. 이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, 일단 뭐 파라볼릭 매도 시그널 나온 걸 봤을 때도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뭐 RSI나 보조지표를 봤을 때 둘 다 있긴 한데, 이제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좀 더 열어놔야 되진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기가 1파, 여기가 2파, 여기가 3파, 여기가 4파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파, 1파, 2파, 3파, 4파, 5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아마 이제 여기가 5회 올라간다고 하면은 5회 1, 여기가 5회 2, 여기가 5회 3 어딘가일 수도 있고, 뭐 사실 여기가 파동이 아주 깔끔하게 매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언제든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MACD나 RSI를 봤을 때도 좀 약간 매도 시그널은 사실 좀 나오고 있고요. 다만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, 9일, 200, 이제 26일 프랑스팬 아직까지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다만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어제였나요?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200일 볼린저 밴드를 조금 하회하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, 하회하면서 이렇게 좀 빠졌었고요. 뭐 그래서 MACD도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, RSI도 좀 과매수 구간이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, 여기도 이제 120분봉도 또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딱 치고 빠지고 있긴 해서, 이 다음에 이제 구름대를 위로 넘기냐 뭐 밑으로 넘기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마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1, 2, 3, 4, 5로 빠진 것 같지도 않거든요. 여기가 이제 A, B, C고, 그럼 여기가 A, B, C가 끝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그냥 이제 A, B, C로 A고 여기가 이제 B 나오고 나서
이렇게 C로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. 뭐 둘 다 가능한데 결국 확인을 하려면 그냥 여기 가장 좀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여기를 먼저 위로 먼저 넘기냐, 여기 위로 먼저 넘기냐, 여기 밑으로 먼저 넘기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뭐 명확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급등을 좀 하다가 좀 되돌리면서 하락은 했고요.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다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좀 상승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다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, 26일 뭐 구름대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추세상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.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다시 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급락하다가 좀 약간 되돌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저점까지 깼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하단에서 좀 지진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제 구름대 빼곤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. 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좀 다른 나라보다 낫지만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선 하회하고 MACD, RSI 좀 다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 지표는 좀 안 좋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도 뭐 좀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 넘었고요.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 여기는 뭐 크게 뭐 추세상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뭐 WTI도 일단 기준선까지는 올려놨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기준선 깨기 전까지는 뭐 크게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금선물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살짝 어제 올라가면서 일단 조금 소폭 내려갔습니다. 뭐 여기 같은 경우 아직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결국 기준선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좀 기준선이라도 넘어야 될 것 같고요.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. 아직까지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3.7% 하락하다가 뭐 좀 반등은 하고 반등을 그래도 꽤 했고요. 2.5%까지 거의 기준선까지는 좀 돌려놨습니다. 다시 이제 기준선을 상회할지 하회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UBS에서 계속 좀 매수는 잘해주고 있어서 수급은 뭐 그렇게 아주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. 다만 뭐 일단 뭐 주봉상으로 그냥 일주봉상으로는 좀 약간 RSI가 좀 70 하회하고 있긴 해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모양새긴 하지만 일단 수급상 좀 받아주는 상황이 있어서 좀 계속해서 좀 지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2분기 실적은 뭐 잘 나올 것 같고요. 뭐 결국 뭐 자사주 매입한 부분을 좀 소각을 언제 하느냐가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올라가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, 26일 횡스편 뭐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추세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리고 뭐 절대가치 평가 그냥 오늘 급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수치를만 보여드리고요. 뭐 키스콜딩스는 한 200%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일제당은 한 110%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, LG전자는 이제 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종목인데요. 한 100%, 효성화학 한 140%, GS 한 120%, DLNC 286%뭐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다 차트 설명드리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을 하회해서 추세가 좋지는 못하고요. 구름대까지 하회를 하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구름대 여기 딛고 이제 반등할지 말지가 뭐 관건인 것 같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를 살짝 이탈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 좀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단 전환선 딱 딛고 반등은 해서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쁘진 않지만 보조지표는 조금 RSI는 과열인 부분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 구름대 딱 딛고 반등은 했으나 일단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아래여서 좀 추세가 아주 좋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도 이제 구름대를 깨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.
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 깨버렸고 구름대까지도 종가 기준 살짝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름대 더 깨면 조금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KT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은 하회를 했지만 일단 뭐 MACD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일단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어서 살펴볼 삼성바이오로스, 카카오, 아마존, AMC 같은 경우에도 절대가치 평가는 간단하게 삼성바이오로스는 이제 뭐 현재 주가 86만원, 할인율 7.51%, 성장률 4%로 높게 잡고 실적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상당히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적정 가치는 14만원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. 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가 사실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 빼고는 사실 그냥 공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사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일단 먼저 절대가치 먼저 다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되고요. 연구성장률 3%, 할인율 7.51%, 실적은 이렇게 뭐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0년 4천억이었는데 2023년 1조 4천억까지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0%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%는 그냥 계산해서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지금 정도 주가가 그냥 저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크게 변동은 없고요.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는 좀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2017년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좀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2019년 이후로는 뭐 일단 가장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, 물론 이제 주가가 뭐 상당히 한 8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긴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아직 뭐 전환선, 기준선 뭐 다 어떻게 보면 좀 상회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9일 26일 프랭스팬도 그렇고요.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, 뭐 기준선 깨고 구름대 깨면 뭐 그때 일부 아니면 기준선 깨면 뭐 전량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.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었고 뭐 RSI나 이런 게 좀 다 과열 신호를 보내주고 하락은 하고 있지만 뭐 저였으면 이 볼린저 밴드 타고 가다가 이탈할 때 딱 일부 매도, 그 다음 뭐 전환선 이렇게 깨질 때 여기서 일부 매도, 종가상 깨질 때 매도 하고 나서 지금 그냥 남은 물량 좀 보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 또 완벽하게 다시 깰 때 매도, 기준선 깰 때 전량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아직까지 추세는 뭐 그렇게 나쁜 추세다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 상당히 좋고요. 뭐 아직까지도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 일부 매도, 뭐 전환선 정도 깨면 뭐 전량 매도하지 않을까, 이런 주식이면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름대 하단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요. 근데 다만 뭐 사실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되었고 아직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넘어야 될 것 같고 26일 프랭스팬이랑. 근데 다만 뭐 이런 주식은 내재 가치는 좀 많이 부족한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. 그 다음에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S&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일단 이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채권 금리로 차감한 수치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충분히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던 것 같고, S&P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페드 모형은 그냥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보시면은 코스피랑 뭐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4조 6천억 정도 하면서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. 24조 6천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. 뭐 코스피 신용장고 보시면 뭐 압도적인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,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
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. 좀 조심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하락할 때가 조금 조정을 보였던 패턴이 많았어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S&P를 통화량 M2 지표로 나눈 수치는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 고평가, 낮을 때 통화량 대비 저평가인데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고 계속해서 통화량 대비로도 생각이 되고요.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통화량 대비해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따라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뭐 결국 위든 아래든 다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일단 뭐 어깨는 넘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봉상으로도 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약간 하단을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콜옵션 매수하고 풋옵션도 매수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레버리지로 산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산다는 게 이제 제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좀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. 이제 그만큼 사실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좀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.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제 포트폴리오는 하락했음에도 증시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오늘 좀 상승 어제는 뭐 하락을 했지만 이제 풋옵션 쪽에서 이익이 나면서 그냥 거의 제로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익이 오늘 같은 경우엔 주식도 오르고 파생도 올라가면서 이제 양방에서 좀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 되었었고요. 뭐 파생도 사실 잘만 이용만 하면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험하게 그냥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하죠. 그냥 순수하게 파생만 거래를 하면 좀 위험하겠지. 당연히 그건 엄청 위험하겠지만은 좀 현물하고 같이 섞어서 좀 구조를 짜서 하면은 충분히 해지를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주말이나 뭐 다음 주말 정도에 좀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오늘 녹화를 했다가 아주 아예 다시 심지어 이제 오늘 녹화를 좀 오래 했다가 다시 찍게 돼서 좀 방송이 좀 늦게 올라오게 된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이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